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담콘 무대에서 풀스택 프리랜서가 AI 시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 발표를 하게 된 최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발표가 27분 밀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피로도를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장표를 몇 장 자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로 배치된 만큼 엄청 얕고 그냥 꿀 빠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짧은 유튜브 한 편 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회사부터 커리어를 시작해서 2016년, 2018년에 이노스파크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거쳤고 이후 IT, 이커머스 스타트업에서 잠깐 있다가 주요 커리어로는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5년 정도 서버 개발자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언박서즈라는 스타트업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프리랜서 개발자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중에 링크드인 QR 나오니까 거기 통해서 DM이나 커피챗 요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프리랜서 개발자의 업무 특성을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제품을 만들고 납기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곧 수입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더 짧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편인데 이번 발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면 되냐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개발자가 AI 도구를 쓰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시간당 생산 코드량을 늘려나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한데 사실 커서를 맛있게 잘 쓰기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FA 환경은 당연히 커서를 쓰고 있고 원래 백엔드 환경은 파이썬으로 주로 하다가 젯브레인 제품군을 쓰고 있었다가 지금은 백엔드도 커서에 통합해서 다 쓰고 있고요.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이제 이렇게 커서를 쓰면서 느꼈던 커서의 한계랑 겪었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커서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내 코드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읽고 행동한다는 건데요. 그 덕분에 되게 다양한 다음 행동을 추천해주고 행동 추천을 잘해주지만 내 코드 바깥에 있는 설치형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룰 수 없다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커서에서도 이것들을 위해서 커서 룰스나 웹 검색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낼 수 없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커서와 함께 FA 코드를 짜면서 겪은 문제인데요. 저는 FA 코드 생산을 할 때 보통 샤크라 UI나 엔트 디자인을 많이 써요. 저는 프리랜서고 같이 일하는 전업 디자이너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어서 쓰게 되는데 커서 이전까지는 꽤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레퍼런스도 많고 도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커서를 쓰게 되면서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커서 에이전트에서 이제 패키지에서는 보면서 라이브러리 버전을 분명히 알 텐데 코드를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웹 검색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오다가 갑자기 다른 메이저 버전의 코드를 적용한다던가 그러면서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코드가 동작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이긴 한데 꽤나 양호한 수준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샤크라 UI의 이제 최신 메이저 버전 3 같은 경우에서는 npx를 통해서 로컬의 컴포넌트를 설치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커서에서 그 코드를 갖다 쓰려고 하는데 동시에 같은 이름의 디프리케이티드 된 컴포넌트가 노드 모듈 수 있는 경우에 그걸 섞어서 쓰면서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더 문제는 이제 샤크라에서도 동일 컴포넌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노드 모듈 수 있는 것과 로컬에 설치한 컴포넌트를 섞어 쓰는데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묘하게 동작을 해서 정작 다시 재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코드에 대한 신뢰도
커서가 생산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좀 잃게 만드는 시간이 좀 있었고, 다른 문제로는 파편화된 결과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대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수정하려고 하면 언제는 샤크라 컴포넌트를 수정하고, 언제는 이모션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언제는 스타일 프롭스를 손대기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읽고 관리하기가 힘든 문제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드의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나중에 읽고 수정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곤 합니다. 제가 UI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겪은 문제 사례를 공유를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샤크라와 커서를 같이 쓰면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건데, 첫 번째로 동작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서 검토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스타일이 매번 다르게 생성되다 보니 파편화돼서 관리하기 힘들다 인데, 제가 커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샤크라 구현에서 그래도 꽤나 힌트를 얻었던 게,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npx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로컬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꽤나 잘 동작하는 모습을 보고, 아예 컴포넌트를 로컬에 설치해서 쓰는 UI 라이브러리를 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스타일을 다루는 방식이 파편화돼서 힘들면 스타일을 다루는 방식이 한 가지로 통일된 도구를 적용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봤었고, 두 개의 문제의식 해결책이 될 만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적용해봤던 게, 첫 번째로 샤드CN, 두 번째로 테일엔드, 각각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드CN은 모든 컴포넌트가 다 로컬에 설치해서 써야 되는 UI 라이브러리인데요. 일단 코드를 로컬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매번 랩핑한 컴포넌트를 내가 만들 필요가 없이 npx를 통해 설치한 컴포넌트를 직접 수정하면 된다는 점, 이 두 개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특성들이면 커서가 직접 코드를 다 읽고 굳이 웹 검색이나 다른 코드 찾아볼 필요 없이 정확하게 동작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기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도입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웹 검색까지 가는 시간이 아예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커서가 컴포넌트 코드를 하나하나 다 읽고 수행하다 보니까 동작에 실패한다는 전제 자체가 사라지게 돼서 생산성에 많이 이점을 누리게 됐고요. 이거는 샤드CN 아니어도 설치형 UI 라이브러리면 다 볼 수 있는 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의식입니다. 파편화된 스타일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저는 테일엔드에서 좀 힌트를 얻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테일엔드를 쓰고 샤드CN을 선택적으로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작 좀 완성도를 높일 도구 찾다가 샤드CN을 찾게 됐고, 반대로 샤드CN이 쓰고 있는 테일엔드가 스타일을 통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별 기대감 없이 도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크라 UI를 써서 만든 이제 실제 코드고, UI가 커서가 만들어주는 UI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언제는 이제 이모션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언제는 이제 샤크라 컴포넌트에 스타일 프롭스를 직접 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처럼 잘 알려진 컴포넌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직접 만지면서 결과물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같은 모양의 텍스트여도 스타일이 바뀐 텍스트가 있고, 이제 컴포넌트 프롭스가 바뀐 경우가 있고, 이모션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컴포넌트를 합치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 같이 좀 적용을 하고 싶을 때 문제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적어도 테일엔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모든 스타일을 다루는 방식이 결국 클래스 네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커서의 결과물에 일관성이 생겼고, 같은 디자인의 컴포넌트는 이제 같은 클래스 네임을 가지는 형태로 결과물이 일관되다 보니까 나중에 컴포넌트를 통합하고 관리하기도 훨씬 용이해진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도구를 도입해서 아까 앞서 말했던 문제의식 두 가지를 해결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는 AI 도구를 잘 쓰는 게 이제 개발자로서의 경쟁력 그리고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졌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적용을 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사례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 프로젝트 초기의 백엔드 코드는 사실 복잡하지 않은데 매번 한 땀 한 땀 짜야 될까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론트엔드와 이제 백엔드를 연결하는 API 호출보와 그리고 뭐 리액트 쿼리 같은 상태 관리 도구들을 이제 작성하는 구간에서 많은 보일러플레이트가 나오는데 매번 내가 짜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그마 항상 한 땀 한 땀 짜기 귀찮은데 시간도 많이 들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메인이 얽히고 설키기 전에 API 서버는 사실 모델 하나에 대한 CRUD 생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단순하고 커서의 도움을 받기 되게 용이한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로그 리퀘스트라는 이제 제가 기준으로 잡은 모델 스키마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CRUD를 생산해서 어디에 만들어줘 라는 내용의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느낌만 보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RUD, 목록 조회, 단건 조회, 생성, 수정, 삭제까지 다 구현이 됐고 그리고 요청 스키마, 응답 스키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좀 쓰고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뭐 한 되게 작게 잡아서 20분 정도 걸리던 초기 API 작업을 뭐 4배 정도 개선해서 5분 안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커서가 테스트한 결과물까지도 같이 적용해서 알려줘서 어느 정도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과 엮여서 개선한 버전인데요. 저는 혼자 풀스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API를 짜고 이제 프론트 측에 API 호출부 작성하고 이제 리액트 쿼리로 훅 만들고 컴포넌트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기계적인 작업인데도 양이 많아서 어느 정도 낭비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커서가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FE랑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코드를 한 군데에 합쳐서 그냥 커서한테 다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까 영상과 비슷한데 이 로그 스키마에 대해서 API를 만들고 그걸 호출하는 API 이제 패칭해오는 과정 그리고 리액트 쿼리 후 그리고 컴포넌트까지 다 적용해줘 라고 요청을 한 번에 한 모습입니다. 네, 아까 앞서서 API 만든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볼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스킵을 했고 여기 보면은 훅이랑 이런 것들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 과정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존 20분에 이제 프론트엔드 측 코드 짜는 30분까지 더해서 50분 그리고 좀 중간에 엉키면 1시간 넘어간 일도 부지기수였는데 결국 커서가 한번 행동할 때 기계적인 코드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할 일도 없었고 5분 내외에 마무리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생산성 개선을 얻게 되었고요. 이런 케이스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초안을 만드는 느낌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저 때 이후부터는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프로젝트를 모노레포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되게 크게 다가왔던 어느 정도 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그마 MCP를 통한 레이아웃 날로먹기입니다. 저는 원래 백엔드 개발을 하다가 FE를 섞어서 쓰는 사람이라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제일 좀 고되고 힘든 시간인데 샤드CN 찾아보면서 이제 호기심으로 도입해본 도구 중에 하나예요. 피그마 MCP를 사용한 이제 샤드CN UI에서 제공하는 피그마 플러그인인데 더 많은 설명보다는 시간도 없고 동영상 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피그마 프로젝트고요.
아예 샤드CN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피그마의 레이아웃을 다 구성을 했고 이제 같이 쓰는 플러그인을 키게 되는데 이제 왼쪽이 데스크탑 뷰고 그리고 오른쪽이 모바일 뷰입니다. 이제 구성된 데스크탑 화면을 플러그인에 지정을 해주고 다음으로는 모바일 화면을 이 화면인데 지정을 해주면 넥스트로 된 결과물을 이제 샤드CN과 테일윈드 그리고 넥스트로 된 결과물을 이제 생산을 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옮겨서 붙여 넣은 거고요. 실행해서 나온 결과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아니고요. 네, 방금 피그마 레이아웃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옮겨준 건데 이제 레이아웃이 정확히 100%는 똑같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꽤나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한 조금만 다듬으면 보통 한 5분, 10분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달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CSS를 엄청 매끄럽게 다루진 못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은데 반응형까지 더해지면 더 그렇고요. 이제 커서 적용한 이후부터는 10분에서 길게 잡아도 30분이면 반응형까지 다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일하는 방식인데요. 디자인은 뭐 피그마랑 샤드CN을 통해서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샤드CN과 리액트 쿼리로 구성을 해서 이제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생산을 하고 이제 백엔드 API는 커서가 생산을 해주고 이제 FE와 백엔드 연결해주는 부분도 커서가 알아서 잘 해주는 모습입니다. 제 경험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했던 고민인데 아니 너무 꿀 빠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상 내가 개발자긴 한가? 뭔가 앞으로도 개발자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종종 떠오르곤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 깊게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여전히 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발자가 아닌 게 아니고 개발자의 역할이 아직은 AI한테 대체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결론이 좀 이르게 됐고요. 이후로는 AI가 이제 제가 개발자로서 AI를 다루면서 제 성능 향상을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0에서 10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자의 역할이 사라지기보다는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영역이 생겨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개발자들은 경쟁력을 위해서 이 영역도 좀 쥐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표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영역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 같이 좀 공유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드 코드가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둘 다 써보셨으면 어떤 툴? 저는 제가 코드를 직접 볼 수 있지 않은 도구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코드 한 번 생산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분 고칠 게 많은데 그거 전체를 AI한테 맡기기엔 오히려 인간이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구간이 생기는 것 같아서 IDE에 통합되어 있는 제품을 좀 더 선호합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는 API 호출 결과를 실제로 서버 띄워서 API 호출 다 해보고 결과까지 커서가 뽑아줘서 의존하는 편이고요. UI는 확인을 합니다. UI는 실제로 돌려봐도 커서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봐야 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